참 이게 세금이 계속 강화될 때도 네. 바뀌니까 네. 새로 뭐가 바뀌었지 이런 불안감에 네. 시달리고 네.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또 뭐 바뀐 거야. 일반인들이 사실은 생업에 바쁜데 네. 이걸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좀 종부세, 보유세 이런 부분도 꽤 네.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종부세 부분이 네. 다주택자 분들은 상당히 좀 반길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요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아. 판단을 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원래는 올해 100%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60%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40% 할인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40% 건가요? 할인인데요. 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종부세 잘 모르시잖아요. 네. 계산 로직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개인별로 갖고 있는 주택을 공시가격으로 다 합산해요. 네.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네. 자, 거기서 공제액을 빼주는데 네. 1세대 1주택자는 원래 11억 원을 빼줍니다. 11억.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단독명의자만 해주는 거예요. 네. 단독명의를 한 채를 가지고 있으신 분. 네.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나 공동명의다. 그럼 인당 6억씩 빼줍니다. 인당 6억씩. 예. 네. 자, 이렇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곱해요 거기다가. 이게 80%부터 100%까지 네. 매년 5%씩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올려서 올해는 네. 100%가 적용될 차례예요. 이 상태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까지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은 1주택자용 세율과 다주택자용 세율로 나뉩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1주택자용은 0.6%에서 3%, 다주택자용은 1.2%에서 6%예요. 거의 2배씩이네요. 네. 세율이 더블이에요. 네네네. 자, 그럼 다주택자로 가게 되면 세금이 무조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강남 2주택자들 세금이 뭐 5천 1억 나왔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다주택자용 세율 적용받는 건데 네. 자, 그럼 요번에 나온 대책에는 뭐가 바뀌는 거냐? 네. 저 공시가격을 네. 원래는 90%까지 이제 다 맞추겠다고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막 올리겠다. 네. 막 올리겠다. 네네네. 그래서 거의 뭐 매년 20%씩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점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무식하게 안 올리겠다. 근데 아직 바뀐 건 아니고. 예, 아직 바뀐 건 아니고 네. 앞으로 그렇게 90% 플랜을 이제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네. 자, 그리고 공제액도 바뀌었는데 네. 올해 한해서 1세대 1주택자한테 3억 원을 더 빼줄게. 3억 원 추가로 더 빼준다. 네. 그러면 이제 11억이 아니라 14억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예. 공제가 14억이면 종부세 내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거 내기 쉽지 않죠. 네. 이 정도면은 한 25억 막 이 정도 가야지 뭐 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60% 시세 60%면 진짜 네. 25억 돼야 네. 14억 넘을 거니까. 그건 14억이 넘어도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상 1주택자들은 거의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그쵸. 이해하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예. 같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네. 100%를 적용할 차례인데 이제 60%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요 100%짜리가 60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할인을 팍 때려주는 거네요. 예. 예. 이게 사실 다주택자나 법인들한테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요거 법인도 해당됩니까? 법인도 다 해당돼요. 법인, 다주택자 다. 예. 그냥 종부세 자체가 그냥 40% 깎이는 그런. 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주택만요. 네. 그러면은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도 이제 재산세를 네. 주거용으로 내냐 업무용으로 내냐에 따라서 종부세 계산이 달라져요. 네. 근데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면 종부세도 주거용으로 내라. 네. 이렇게 가는 거라 만약에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낸 오피스텔이면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적용받게 되는 거죠. 뭐 주택처럼 빌려주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겠죠.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임대하고 계셔도 네. 상가분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뭐 전입신고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내가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내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거나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세를 상가로 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굳이 주거용으로 바꾸실 필요는 없죠. 그러겠죠. 바꾸면 종부세 맞을 수 많이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상가로 내시는 분 상관없고 주거용으로 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렇게 40% 깎아주는 네. 60%의 공정시장가 비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1주택자들은 사실 되게 많이 깎아주고 거의 안 내는 거고 네. 2주택 이상 다주택 법인들도 어쨌든 세금 감면은 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하나 해봤는데요. 네. 그 작년에 한 15억 정도 공시가격하는 그런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네. 작년에 15억. 네, 작년에 15억 할 때 낸 종부세랑 네. 올해 낼 종부세가 얼마나 달라지나. 자, 요거를 원래 작년에 이 15억짜리 갖고 계신 분은 15억에서 이제 11억 빼고 공정시장가 비율은 작년 95% 적용했을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가 15억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11억 뺐으니까 빼고. 실제로는 4억이었죠. 그렇죠. 네. 거기다 95% 하고 곱하기 95. 네, 세율 적용했겠죠. 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작년 종부세가 한 183만 원 정도 나왔어요. 183만 원. 네. 네. 근데 이제 올해로 오면 네. 어떻게 되냐? 우선 뭐 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평균적으로 17% 올랐거든요. 네. 17% 오른 걸 적용하면 네. 공시가격으로 한 17억 5천 정도로 오른 이게 겁니다. 17억 5천원 올랐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바뀌었다 지금 바뀌기 전 원래 올해 냈어야 될 세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렇게 계산하면 11억 빼고 여기서 100% 적용하고 6.5에서 또 100으로 적용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한 395만 원 정도 나옵니다. 395. 네, 183만 원에서 395만 네. 원이니까 이제 2배. 더블 이상 네네네.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네. 지금 나온 3억 원 추가 공제 60% 공정시장할 비율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네. 올해 낼 세금이 110만 원으로 줄어요. 110만 원. 180만 원 내던 사람이 110만 원을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작년보다도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렇죠.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거군요. 원래 올해 낼 세금으로 비교하면 4분의 1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그러네요. 하긴 원래 올해 400 냈어야 되는데 110으로 낮춰준 거군요. 그렇죠. 작년보다 깎아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이게 공시가격이 15억 정도이었던 네. 집. 그러니까 시세로 한 대충 한 20억 뭐 그 정도 언저리였던 분들의 네.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안 나온다. 네.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1주택자는 사실 그렇고 네. 다주택자는 훨씬 더 이 절세 효과가 큰데 네. 저 공정시장가 비율을 다주택자도 다 60%를 적용해 주기 때문에 네. 기존에 뭐 억대로 이렇게 세금 내시던 분들도 그러겠네요. 무조건 뭐 절반 이하 3분의 1 수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40% 정도 깎아줬는데 한 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왜냐하면 공시 가격을 40% 낮춰주는 대신에 네. 그 40% 낮추면은 세율 구간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 구간에서 예. 과세 표준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렇죠. 세율이 낮아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한 절반까지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좀 감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거 때문에 네. 다주택자들은 조금 매도 시기를 네. 그러니까 종부세 때문에 부담돼서 음. 빨리 팔아야지 하셨던 분들은 조금 버텨볼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약간 정책이 약간 안 맞는 게 네. 아까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1년만 해주는데 네. 이번에 또 종부세도 이렇게 깎아줘 버리면 네. 그러면 팔아야 되나 안 팔아야 되나 이 시그널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하시는 게 네.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네. 1년에서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네. 원래 우리 정부는 다주택자의 중과세는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 이후에도 뭐 1년 연장하거나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아예 없애거나 네. 뭐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또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쵸. 그런 거는. 그러니까 양도세 측면에서는 그런 희망이 또 있고 네. 또 종부세 측면에서는 요번에 딱 깎아주면서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정시장 할비 이런 건 지금 이제 다 해주겠다고 한 거고 네, 이건 한 거고. 네. 이 세율도 고치겠다. 이것도 네. 이것도 좀 너무 세다. 그쵸. 1주택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둘 다 지금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1주택자용도 사실은 2020년 대비 21년도에 또 올라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렸죠. 19년, 20년, 21년 네네. 계속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저것도 뭐 하나로 통합을 하거나 세율을 좀 낮춰 주겠다. 그 정부 방안을 지금 이제 7월 달에 네. 세법 개정안 내놓을 때 이제 발표하겠다. 정부안을. 야,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뭔가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상황 보고 정리하겠다. 그쵸. 왜냐면 종부세가 어차피 내년 5월 말까지
안에만 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약간 좀 관망 뭐 이런 것 좀 눈치 싸움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7월 세법 개정안 보고 결정하자. 네. 우선은 스탑 뭐 이럴 수도 있겠군요. 네. 아 그러면은 앞으로 좀 종부세는 좀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종부세를 좀 완화시키자라는 게 네. 여당이랑 야당이랑 이제 일치된 의견이긴 하고요. 네. 요번에 지금 바꿔준다고 나온 것들은 네. 좀 불합리한 것들 먼저 지금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주택자들, 내가 새 집 사고 기존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 건데 네. 그런 사람들도 6월 1일자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중과세로 막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거를 일단은 유예해주겠다. 네. 새 집 산 지 2년 내에만 기존 집 팔면은 두 채 가지고 있었어도 종부세는 1주택자용 세율로 내게 해줄게. 아, 다 그냥 2년으로 다 똑같이 다 통일시키는 거네요. 네, 지금 일시적 주택자는 그러니까 다 2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일시적 2주택자가 그러면 1주택자처럼 세금을 해줄게라는 게 네. 원래 진짜로 1주택자처럼 해주려면은 네. A라는 집, B라는 집이 있으면은 네. 이 A라는 집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한 다음에 B라는 집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두 개의 세금을 같이 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A, B 둘을 일단 합쳐요. 공시가격을. 네. 그 다음에 세율 적용할 때만 아, 1주택자용 세율 해줄게. 다주택이 아니라 이 1주택 세율로 네. 아, 대신에 이 공시가격 합계는 총합으로 그렇죠. 애매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애매하네. 구간이 높아지니까 세율이 좀 높아지긴 하죠. 네, 네. 당연히 세율은 실수요자인데 높아지는 건 맞네. 굳이 저걸 합쳐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내게 해주기는 조금 뭐하고 네. 그냥 중과를 하진 않겠다. 그쵸. 세금을 세게 때리진 않겠다 정도로 맞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부분들을 네.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7월 달에 세법 개정안 나오면서 정부 세율에 대한 거를 발표하겠다. 근데 기존의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나 이런 네. 부분을 보면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율을 막 두 배씩 때리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냐. 서울에 한 채 있는 사람보다 저 지방에 두 채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더 내는 게 가격으로는 훨씬 낮은데 네. 더 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바꾸지 않을까. 총 금액이 많은 사람이 그쵸. 개수가 아니라 네. 아,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정부가 나홀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세율을 국회,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 물론 이건 이제 송영기 시장 후보 나오면서 나온 얘기라 네. 이게 뭐 다 그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나왔던 민주당 안에 보면 다주택자 종부세를 11억 원까지 안 내게 해줄게. 네네. 지금 6억인데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네. 뭐 다른 내용들은 지금 정부 안에서 지금 같이 통과된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 이번에 요런 거 나온 했죠. 거고요. 네. 그리고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요것도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거예요. 있었죠. 그래서 좀 같이 맞춰가는 느낌이 있는데 저기에서 또 하나 나왔던 내용이 법인도 3억 이하는 안 내게 해줄게. 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법인으로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설렜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까지 또 뭐 포함이 돼 있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법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공제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그쵸. 1억짜리 사도 그냥 바로 세금을 막 3.6%막 7% 맞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깎아주나 뭐 배제해주나 했는데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닌 네. 상태라고 보면 그래서 되겠죠. 7월 달에 좀 뭐 지켜보면 세법 개정안 나오고 네. 사실 이제 국회 통과하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네. 그거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기존에도 이건 있던 혜택인데 네. 1세대 1주택자한테는 나이랑 보유 기간에 따라서 네. 세액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 세액 공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 나이에 따라서 60세 넘으면 20%부터 네. 70세 넘으면 40%까지 해주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5년 넘으면 20%에서 네. 15년 하면 50%까지 빼줘요. 50%까지. 네. 그러면 내가 70세 이상인데 15년 이상 보유했어. 1세대 1주택자야. 네. 그럼 몇 프로 빼주냐? 40, 50 더하면 90이잖아요. 원래 90인데. 근데 한도가 80%. 아, 한도 80. 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요. 그냥 90 해주지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80%를 빼주니까 상당히 큰 혜택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네. 단독명의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네. 공동명의자, 부부 공동명의자는 안 해줬어요. 네. 자, 그랬더니 야 부부 공동명의 장려해야지 지금 차별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부부 공동명의자는 그러면 세액공제 받고 싶으면은 너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하겠습니다. 네.
라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아.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된다. 그렇죠. 음. 자, 근데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네. 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선 지분이 조금이라도 더 갖고 있는 그 사람 명의로 몰아줍니다. 그리고 공제액도 인별 6억이 아니라 네. 11억. 근데 이번에 14억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확- 올해는 14억. 혜택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래서 올해 만약에 내가 13억짜리 공시가격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 부부 그러면, 공동명의. 대충 시세로 한 16억, 17억 정도라고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계산할 때 네. 13억이 둘로 쪼개지죠. 네. 인별 계산이니까. 66. 네. 6.5, 6.5로 쪼개지고 네네. 인별로 6억 빼주잖아요. 6억 빼주니까. 그럼 인별로 5천씩 남아요. 네. 그건 세금 내야 돼. 거기에 5천에서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음.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내가 1주택자로 하겠습니다. 네. 라고 신청을 하시면 네. 1주택자로 가는 거고 음. 공제액이 올해는 14억이니까 음. 13억짜리 집은 세금이 빵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한 채인데 그냥 부부 공동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네. 그것 때문에 세금 뭐 절세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그러면 1주택자로 선택하는 게 우선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우선은? 지금 14억 깎아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주택들은 1주택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세금이 적을 것 세율도 같고요. 낮고 근데 또 아예 고가 주택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예 고가주택. 아예 진짜 공시가격 뭐 30억 넘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제액 2억 늘어난 것보다 이 합산돼 가지고 세율 올라가는 게 더 커요. 그러겠네요. 그런 분들은 그냥 네. 분할해서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면은 뭐 대략 가정이지만 한 시세로 한 50억 정도 되는 네. 거, 한 40억에서 5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네. 한 채 공동명의 부부자라면은 그냥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네, 원래 그런 분들 걱정하면 안 그런 되는데 분들은 뭐 크게 네. 방송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1주택이신 분들은 단일 1주택자로 선택하시는 게 공동명의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렇죠. 12억 넘는 공시가격 12억 넘는 1주택자는 네. 올해는 1주택으로 신고하시는 게 좀 유리하겠다. 거기다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복잡할 수도 있는데 또 고령자의 장기 보유도 있으니까 네. 또 아마 또 고가 주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또 고령자이실 수도 있고 장기 보유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는 봐야겠네요. 세액공제 가능하신 분들은 네. 무조건 1주택자로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세액공제가 워낙 네. 크니까. 그렇죠. 이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60 넘으신 분들, 환갑 이상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1주택으로 조금 신청하시면 웬만해서는 이게 좀 나은 거고, 그러니까 젊은 부자, 네. 젊은데 엄청 좋은 집 사시는 분들 정말 몇 명 없겠지만 그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고령자 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 유예해 주는 규정도 발표했어요. 네. 네. 그거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그거 요번에 발표됐기 때문에 네. 적용이 될 텐데 요건은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네. 나이가 많거나 또는 5년 이상을 보유한 집 이거 또는이네요. 또는 오. 젊어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요건은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 여기서 조금 많이 네. 탈락하시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것도 대부분 여기서 많이 또 탈락하겠죠. 탈락하시고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납세자 이거는 네. 뭐 내실 거니까 네. 요런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신 분들은 납부 유예를 해준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좀 노년에 은퇴하시고 집 하나 있는 분들 대상이다라고 그쵸.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겠네요. 그런 분들은 언제까지 납부를 유예해 줍니까? 요거는 사실 요번 대책 나오는 데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요 대통령이 말했던 내용을 종합하면은 아마도 납세 담보는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납세 담보 제공. 네,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니까 네.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뭐 부동산을 근저당을 설정한다든지 세무서에서 근저당 설정하거든요. 세무서에서.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나 이거 세줘야 되니까 근저당 설정되면 좀 곤란해 이러신 분들은 보증보험을 끊을 수도 있어요. 수수료를 조금 주고 네네네. 납세담보 보증보험을 끊어서 그걸 제공하면 네. 유예를 해주고요. 그 납부 유예 시점은 양도 상속증여. 그러니까 이 집 누군가 명의를 딴 사람한테 줄 때까지는 팔거나 이럴 때까지. 계속 좀 유예해줄게.
그냥 이렇게 본인이 어차피 실거주 하실 거면 근저당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이 없으니까 뭐 세무서에서 뭐 잡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남한테 빌려줘야 되면은 보증보험 증서를 끊어가지고 뭐 일부 뭐 좀 보험료 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좀 나중으로 밀어놓고 하시면 어쨌든 생활비나 이런 거에서는 그쵸. 좀 타격이 좀 덜하니까 그런 식으로 납부 유예를 해줄 수도 있다. 이제 시행 시기 아마 올해부터 바로 아. 시행이 들어갈 것 그럼 같고 조만간 다 바뀌는 건가요? 세부 사항만 좀 이제 뭐 납세담보 제공이라든지 아. 저런 내용은 뭐 발표 자료는 없었는데 제가 추정한 겁니다. 네. 요런 건 아주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하기는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이해해준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기 부담스러웠던 1주택자, 뭐 고령자, 장기 보유자들은 뭐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은 어쨌든 뭐 팔기 싫은데 팔아야 되는 상황은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아직도 복잡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단순해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금이라는 게 뭐 그냥 대충 뭐 계산기로 해서 될 수준이 아니고 되게 디테일한 조건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지금 세금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걱정이 되는 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참 이게 세금이 계속 강화될 때도 네. 바뀌니까 네. 새로 뭐가 바뀌었지 이런 불안감에 네. 시달리고 네.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또 뭐 바뀐 거야. 아. 그 일반인들이 사실은 생업에 바쁜데 네. 이걸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게 내 집 한 채 이게 굉장히 큰 재산인데 까딱 잘못하면은 또 요건에 안 맞거나 이랬을 때는 세제 혜택을 못 받거나 뭐 취득세, 양도세 이런 부분에서 중과세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좀 최신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좀 업데이트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실행하시기 전에 매수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매도 계약서에 사인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고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세무 전문가랑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은 정말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돼버려 가지고 네. 정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업데이트는 하셔야지 또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새 정부 새 정책에 맞춰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최신 트렌드에 아주 어찌 보면 아직 이제 바뀔 것까지 예상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소식과 정보를 알려주신 진진세무회계 이승현 회계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